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이런 대화들, 전화 통화 한 통화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위기 정말 중요하죠. 분위기. 제가 금호라이프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 분위기입니다. 이 교육이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알려주고 또 서로 동기부여받고 하면 되는 것이지만 분위기는 물론 이제 설계사들이나 밑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들은 물론 회사가 또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될 거고 제 입장에서 보면 영업본부장으로서 영업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에서 뭔가 더 좋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기쁘게 일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업이라는 일이 뭐 쉽지만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지만 제가 교육의 어떤 중점적인 내용도 그런 거겠지만 쉽지 않은 영업 현장에서 이렇게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재밌게 일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항상 초점이 있는 거죠. 확신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느끼고 일해 나가는 어떤 그런 자세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이게 중요하고 사람은 그 감정의 동물이에요.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흐트러지거나 내가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별것도 다 싫어질 수 있죠. 또 내 몸이 좀 아프거나 찌뿌둥하면 별것을 준다해도 별로 없고 의미가 없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설계사들이 일을 잘하게 할까 늘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뭔가 마음이 좀 상하거나 뭔가 우울해지거나 뭔가 좀 즐거움이 없으면 그 바로 영업 현장에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지점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지점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분위기 환경에서 일하게 할 수 있을까? 건이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을 만드는 게 리더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분위기라는 것은 이런 이것도 분위기죠. 사무실 분위기. 사무실 분위기가 또 우리 지사님 많이 신경 쓰고 계시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 상태, 그러죠. 열정, 열심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건 리더들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힘들고 또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재밌는 이야기, 또 긍정적인 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특히 리더들은 이러는 분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열정적으로 현장을 이렇게 뛸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이제 책임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관점이 뭐예요? 관점? 어떤 시각이죠.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 쉽게 표현하면 그게 관점인데 관점의 차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아니 영업이 아니라 청소를 하시는 분인데 청소부들이 보통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날까요? 3시쯤에 일어나요. 3시쯤 일어나야 되나요? 그래야 4시쯤에 제가 가끔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러 나가다 보면 4시 반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나와서 이렇게 청소하신 분들은 몇 시에 일어나서 청소를 하실까? 또 이제 남들이 많이 안 돌아다닐 때 청소차도 막 그때 다녀야 되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 청소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죠. 아파트 같은 아파트 내에도 있을 것이고 동네 같으면 동네 길 다 정해져 있잖아요. 구역구역으로. 열심히 하는데 그분 지나가는 분들이 볼 때 너무 즐겁게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청소하는 일이 직업의 기천은 없지만 청소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난 청소하기 위해서 태어난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그 일을 아주 귀한 일 한다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쫓기해지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너무 즐겁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아저씨는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청소하는 일이 그렇게 즐거우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난 너무너무 일이 기쁘다.
많은 청소부들이 있겠지만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직업인이 하고 그러겠지만 그분은 진짜 표정도 다르고 일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그러니까 이 청소부 아저씨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우리 동네 한 모퉁이를 청소하는 게 아니고 지구의 한 부분을 청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왕이면 저는 이것도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평가할 거냐. 내가 청소를 하고 있지만 내가 동네 아니면 아파트 매일 쓰레기 줍고 이렇게 청소하고 이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큰 뜻에서 나 깜짝 놀랐어요. 난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 이게 내가 하는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삶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주어지든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사명감인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 꼭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의미를 부여하면 훨씬 더 내가 하는 일이 기뻐지고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에디슨이 그 전구 발명할 때 필라멘트라고 그러죠. 옛날에 대결등 보면 이렇게 사이에 꼬끄볼 코일처럼 눈에 잘 보인다는 코일, 그 필라멘트. 이게 이제 전기가 탁 통하게 해서 불을 밝혀야 되는데,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 에디슨 뭐로 그걸 발명을 하고 큰 난리를 쳤을까? 그러게 보면 14,000번이 넘는 실패를 하면서 10,000번이 적은 횟수인가요? 엄청난 횟수를 실패를 하면서 그걸 이제 계속 도전을 하는데 뭐 어땀새 그랬을까? 어땀새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 한다고 뭐 큰 저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발명을 해야 돼, 뭐 이런 생각 했을까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의미를 부여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전기가 생기기 전, 전구가 없을 때는 좀 뭔가 어두웠겠죠. 우리 옛날 석유 기름 떼고 호롱불 켜고 뭐 호약등 켜고 그때 시절 있잖아요. 근데 뭔가 세상을 더 밝게 할 수는 없을까? 환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목표를 세웠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필라멘트 연구를 하는데 10,000번이 넘는 실패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있던 조수가 안타까우니까 선생님 안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0,000번이 넘는 이랬는데 이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컬컬컬 웃으면서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엄청난 수확을 거뒀다. 지금도 수확을 거두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조수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매일 하고 안 되고 날마다 그거 갖고 쇠붙이고 됐다가 나무태도 됐다가 뭐 별거 다 연결해봤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실패를 하는데 나는 엄청난 수확을 거뒀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릇 차이고 생각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조수가 뭐가 수확이 있습니까? 다 안 되는데 그렇게 모르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14,000번이 넘는 이런 여러 가지 재료, 소재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것들은 안 된다라는 걸 알았다. 이게 수학이다. 결국에 발명을 했어요, 못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관점의 차이죠. 조수가 볼 때는 안 돼, 이거. 1년이 걸렸는지 2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디슨이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부정적인 시각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했으면 진짜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분은 어떻게든 세상을 밝혀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있었을 거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마다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이걸로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한번 연구해,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에디슨의 생각은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터널을 지나갈 때 컴컴하잖아요. 컴컴한데 컴컴한 터널을 지나가는데 에디슨의 생각은 지금 내가 수만 가지 갖고 있는데 안 됐어. 그러면 꼭 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건데 나머지는 어때요? 될 수 있는 확률이 그 시기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터널을 지나갈 때 이 끝이 없을까? 우리 터널 끝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터널을 처음 가는 사람 같으면 긴 터널이 있어. 근데 그걸 지나는 사람은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불안할 수도 있고 두렵기도 하고 이 터널이 언제 끝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터널을 가면 갈수록 어때요? 터널 끝. 밝아오는 빛이 들어오는 것이 가까워지는 거죠. 에덴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관점의 차이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볼 거냐. 여러분들 지금 가정적인 일도 있을 거고, 또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도 있을 거고, 또 직업적인 우리 금호라이프 일도 있을 거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수년을 해오신 분도 있고, 이제 시작하신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나는 이 일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거냐가 엄청 중요한 거고, 지금 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막 안 될 것 같고 그냥 다들 맥이 빠져 있고 경기는 안 좋다고 오늘 방송에서 난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 지금 어려운 이 상황,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불경기, 경기가 안 좋다는 소리예요. 네. 불경기.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없었지도 날마다 경기가 좋았나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것도 관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떤 바라보는 관점, 이게 본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요? 해석할 거냐. 이게 중요하죠. 내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차이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그 차이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진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부정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부정적으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부정적으로 보면 절망할 거고 희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예요. 절망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와, 이 코로나는 진짜 위협적이네. 위협을 느껴 두렵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는 사람들 개인에 따라서는 변명할 수도 있을 거고, 뭐라고 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돼.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조금 심해지면 어떻게 할까? 피하려고 하겠죠. 왜 피하려고? 어떤 상황을 어떤 어려운 상황을 지금 똑같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안에서 저 같으면 가능성을 볼 것 같아요. 어떤 가능성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해봅니다. 힘들면 그게 마음이 편해. 나만 힘들어? 다 힘들어. 너도 힘들어. 다 힘들어.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상조 회사들 이 업계만 보더라도 사실상은 우리는 그렇게 별로 지금 뭐 실적 면에서나 지금 조직적인 측면에서나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회사를 믿고 회장님을 신뢰하고 또 회사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떤 의지하면서 이 가는 것이 상당히 결속이 잘 됐다고 저는 뭐 자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그냥 돈만 목표해서 수입만 하고 날마다 계산하고 목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워진 상황이 되니까 어떨까요? 이제 끝난 것 아니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타 회사들 엄청난 조직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이대로 상당히 기간이 오래 간다면 아이고 못 해먹겠네. 그리고 도산하거나 뭐 합병되거나 이런 회사도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이니까 전에는 엄청나게 많았어.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자마자 갈수록 다 그만둬버리고 그러면 어때요? 다른 면으로 보면 경쟁자들이 갈수록 없어지는 거죠. 다른 면으로 보면 내 시장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이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를 어떻게 봐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이건 기회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직 해왔던 일이니까 내가 해왔던 일이니까 그냥 계속 가보지. 이건 막연한 기대예요. 가다 보면 뭐가 또 좋을 날이 있겠지. 그러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찾아요? 방법을 찾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 야, 이게 기회네. 그렇다면 남들이 좀 주춤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요? 나한테는 이게 기회예요. 뛰어가야죠. 추월해 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기회로 만든다는 거죠. 항상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기회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회 속에는 위험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 속에서는 어때요? 반대로 위험 속에서는 항상 기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는 쉬워, 이게 말로는 쉬워. 근데 뭔가 지금 좀 위협적인 어떤 상황들이 닥쳐오면 아, 이게 기회네라고 보다는 아이고 어디로 숨지? 어디로 도망가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태풍 피해가라고 했는데 조용히 어디 가서 굴에 가서 숨어 있다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역으로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어떤 기회를 잡고 인생을 반전 드라마를 썼던 사람들은 어떤 이런 생각들이 강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아, 이건 나한테는 기회예요. 그리고 뭔가를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항상 시대를 이끌어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앞에 닥쳐있는 이런 상황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고 미래에 대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상황들에서 보면 몫은 누구의 몫이다? 자신의 몫이다. 항상 어떤 불황일 수도 없고 항상 좋은 날일 수도 만도 없고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일일비하면서 막 웃었다 울었다 그럴 거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은 난세에 영웅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려운 시대에 뛰어난 사람들이 부각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금호라이프 안에서 뭐 2년, 3년, 5년, 10년 해왔습니다. 밖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 많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도중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아, 이건 기회요. 나는 반드시 이 안에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뭔가 내 자리를 마련해야지, 뭔가 미래를 준비해야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생각 속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 가지 뭐가 중요하냐면 당연함이죠. 당연함. 여기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연함. 무슨 말이냐면 아, 지금 다 힘드는데 힘든 시기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내 모든 생각이나 내 세포나 내 모든 활동, 행동들이 어떤 식으로 가요? 지금 누가 찾아가도 반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